네, 해외 투자 알아보는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 전래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네. 요새 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네. 지점 강연을 하고 오셨다고요? 네, 뭐 지점에 요새 설명도 많이 다니고 있고 네. 고객님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지셔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해외 주식 네. 매매에 대한 관심 네. 높아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제 주변에도 맞습니다. 보면 네. 해외 주식, 해외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물어보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자, 오늘은 금리 상승을 추종하는 ETF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오늘 제가 또 소개해드리게 된 거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중국 주식을 좀 설명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역시나 이제 좀 시의성에 맞게 지난 15일 날 미국의 옐런 의장이 FRB의 옐런 의장이 좀 다소 쇼킹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지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골자가 시장 상황이 뭐 고용이라든가 실업률이 나아지고 본인들이 예측하고 있는 어느 수치에 부합을 하게 된다면 조기 금리 인상도 빠르면 뭐 내년에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큰 또 새로운 시그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미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네. 금리 인상을 언급한 건데 맞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네. 언제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미국 시장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뭐 굉장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의견이 모이고 있는 건 빠르면 내년 3월 정도를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한 6월, 빨라야 6월 정도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난 15일 날 발언으로 인해서 좀 시기가 내년 3월 정도까지 땡겨졌다라고 네. 예측들을 하고 있고 실제 옐런 의장은 그 비둘기파라 그래서 굉장히 온건하게 시장에 대해서 발언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처음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다소 공격적일 수 있는 매파 성향의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네. 또 그 흔히 말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그런 어떤 그 인터넷 주식이라든가 모멘텀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는 또 네. 다소 시장에서 반가워하지 않을 발언까지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살짝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뭐 굉장히 뭐 기본적인 얘기다. 뭐 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사실 옐런 의장의 발언을 잘 짚어보면 그러니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여러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들에 부합을 하게 될 네. 경우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였는데 예, 그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파급력이 좀 있었죠. 그렇죠. 사실 그동안에도 쭉 뭐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네. 고용이 개선이 되고 뭐 네. 이렇게 되면 네. 경기회복이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 네. 사실 그동안에 달라진 건 없는데 네,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만 좀 나왔다는 거. 그렇죠. 네. 네. 실제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상품에 또 돈이 몰렸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상품들에 돈이 몰렸나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ETF가 이제 역시나 1배, 2배, 3배짜리 ETF를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최근뿐만 아니라 사실 그 테이퍼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돈을 풀어서 국채를 매입해서 그 돈에 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면서 그동안 네. 증시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돈을 이제 국채 매입했던 걸 축소하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첫 언급이 이루어졌던 것이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얘기가 됐었는데 정말 그때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뭐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인도, 뭐 인도네시아 각종 그 신흥국들 증시도 정말 좀 이런 용어 맞지 모르겠지만 정말 박살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때는 버냉키 의장이 좀 약간 다소 시장과 소통에 좀 실패했다. 그러니까 네. 꼭 금리 인상을 뜻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사태가 좀 안정화됐었고 그렇게 오고 있었던 시점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종류의 ETF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뭐 2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네.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1년 전에 좋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투자를 지금 바닥에서부터 다시 하시겠다라는 네. 지금 매수가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그러면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네. 금리 인상 추종 ETF에 대한 네. 투자를 네.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 흔히 말하는 거액자산가 분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미리 한 발 앞서서 나는 바닥에서부터 먼저 사놓고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실제 작년에 1년 전 5월 그때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이미 흔히 말해서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네, 네. 올해도 지금 현 시점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그 이튿날부터 지금 매수가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언젠가는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지금 네. 바닥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품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ETF 세 가지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상승하게 됐을 때 그거를 따라서 추종해서 올라가는 한 배, 두 배, 세 배를 차근차근 제가 지금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이제 보죠. 첫 번째는 이제 한 배짜리 TBF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이제 주로 코드, 티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종목 ETF의 플레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한 배고요. 네. 제일 위에 있는 TBF 그리고 가운데가 TBT가 두 배짜리 네. 그리고 세 번째가 TMV 세 배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뭐 화면에 나오시는 거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왼쪽에 있는 한 배짜리는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그래서 거래량도 뭐 75만 주 정도 되고 보시면 그 가운데 있는 두 배짜리 TBT의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4조 3천억 정도 되고요. 네. 거래량도 보시면 330만 주 정도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분들은 좀 한 배짜리는 좀 재미없어 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분들은 좀 다소 이게 공격적인 성향이 많으셔서 그래서 두 배짜리 심지어 세 배짜리도 있지만 세 배짜리는 그래도 조금 나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배짜리의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가장 많은 편이고요. 네, 네. 이런 ETF 하나의 시가총액이 4조씩 된다는 거는 참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작년 테이퍼링 이슈가 터졌을 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7조에 육박했었습니다. 고점에 올라갔었을 때. 그래서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좀 조금 더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사실 저희 그 TMV 세 배짜리 우리나라 분들 참 그 화끈하신 것 같습니다. 세 배짜리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보면 네. 그 당사 쪽에서는 이제 좀 매매하시는 비중이 TBT가 한 40% 정도, TMV가 한 비중 60% 정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최근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네. 한 배, 두 배, 세 배까지 있는데 네. 전현 연구원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네, 저 역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는 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작년에 그 테이퍼링 이슈 터졌을 때는 네. 저는 TMV로 매매를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직접 매매를 해보니까 역시나 투자자분들께서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이제 두 배, 세 배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변동성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셔서 네. 나는 한 배를 할지, 두 배를 할지, 세 배를 할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네.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네.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인상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이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 미국 국채 장기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흔히 말해서 7년이 넘어가는 10년에서 뭐 15년, 20년짜리 장기물 기준으로 보고 가장 베이직한 기준을 보는 것이 미국 국채 10년물입니다. 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현재 2.5, 그러니까 2.5보다 살짝 내려와 있는 2.48% 정도 되는데 작년 테이퍼링 이슈가 터졌을 때는 3%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내년 3월 달에 이것이 3.5%까지 갈 수 있다. 네. 지금이 2.48인데 3.5,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었던 3%를 넘어서 3.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고 네. 실질적으로 얼마나 앞으로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네.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TBF에 대해서 먼저 한 배짜리 ETF를 보시게 되면 두 배인데. 두 배짜리네. 네. 두 배짜리 먼저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매매를 하고 계시고, 가장 많이 하고 계신 거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 이틀 동안 갑자기 금리가 급격하게 사실 내려갔는데 네. 그 이유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아. 그 여객선 그 격추 사태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 안전자산에 선호 대한, 때문에 네. 그래서 국채 매수가 들어오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금리는 내려가게 네. 돼 있죠. 그래서 금리가 단기적으로 좀 내려와서 오히려 지금 빠져줘서 나는 정말 땡큐다. 네. 지금 살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매수가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앞부분에서 조금 설명들을 다 해드렸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 달쯤에 이때 급등을 했었었는데 네. 이때 요 구간이 아. 대략 한 40% 정도, 네. 2배짜리는 40% 정도 상승을 했었어서 이때가 작년 5월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가장 바닥에서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발언을 하면서 3달 만에 40%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작년 기사를 찾아보시면 네. 모든 이제 언론사에서 굉장히 이쪽에 대한 ETF에 대한 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때 그 펀드도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됐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그동안 이제 좀 다시 안정화를 찾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또 바닥에서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3배짜리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네. 3배짜리는 이제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그 디렉션이라고 하는 3배짜리 특화되어 있는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고요. 그래서 뭐 10년물 국채나 차트는 비슷할 텐데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나 작년 그 5월 달에 수익 상승률이 아까 TBT 2배짜리가 40% 정도 됐다면 네. 3배짜리였기 때문에 약 60%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당사에서는 뭐 거의 뭐 60% 정도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은 역시나 TBT보다는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네.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좀 한참 매매가 활발했을 때는 뭐 거의 뭐 8천억에서 9천억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다소 이제 바닥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그러네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 추종 ETF의 네. 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작년 5월 달에 TBT 같은 경우는 40% 정도, 네. 그리고 TMV 같은 경우 60% 정도 상승을 했었었는데 다시 그 작년에 어떤 학습 효과로 인해서 네. 올해 다시 또 이제 그 타이밍이 왔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연건이 오늘 도움 말씀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수익률 이번에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금리 인상 추종하는 ETF 상품들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MTN 기자들의 기업 탐방 코너죠. 주주클럽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